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산불은 꺼졌습니다만 후유증이 큽니다.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남기고 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산불 위험 등급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제 예천군 풍양면에서 밭에서 농사 부산물을 태우던 8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불을 끄려다가 제때 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 구조적으로 불법 소각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내일이 청명, 모레가 한식입니다. 산림 당국도 초비상인데요. 또 산불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4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죠. 안영진의 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은 문경시 소식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문경시 홍보전산실 최형석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지역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북 북부 지역의 화재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화죄에 대한 형량 상향이나 징벌적 배상 제도까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 또 헬기 조종사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소방, 산림청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산림의 실수로 불을 발생시키면은 산림보호법 53조 제5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즉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빠뜨린 자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현행법상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화로 인해서 몇천 헥타르의 산림을 전소시켜도 형사적으로는 네. 가장 중하게 처벌을 해도 3년 징역 이렇게 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죄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형법상 절도죄는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서 최고 형량을 6년으로 하고 있고요. 네. 상해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최고 형량을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따르면 2일까지 한 8천억으로 피해가 그렇죠. 추산되고 예. 1조 원까지 도달할 네. 것 같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난 피해를 낸 실화죄, 즉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좀 더 형량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정 정도 설득력도 있는 것도 맞는데요. 네. 그 산림 실화죄가 중범죄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형량 상향도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은 되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형량을 높이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원인 발생을 이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원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자료가 국립산림과학원 2025년도 최근 자료인데요. 네. 그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평균을 내어보면은 산불 원인 중에 제1위가 뭐냐면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입산자의 실화요. 그렇습니다. 네. 31.2%입니다. 무려. 그 뒤에 이제 쓰레기 소각이 12.4%입니다. 네. 쓰레기 소각.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두렁길 소각이 11%로서 세 번째고요. 예. 네 번째로 공동으로 이제 있는 게 담뱃불 실화가 6.2%, 건축물이 6.2%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고 원인 발생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좀 상황 변경이 굉장히 있다는 점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이 산불이라는 이제 재난이 기후 변화와 맞물리는 환경 재난이라는 점입니다. 아, 기후 변화와 맞물렸다. 그렇습니다. 네. 봄철 고온 그리고 건조함이 지속되는 가뭄 그리고 강풍 현상이 네. 이제 예전과는 양상을 아예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 이번에도 바람이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렇습니다. 안동 시내에도 맥주 캔이 날아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분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지난 화요일 오후 6시경에 저도 네. 사무실에서 막 소송 소리 빼고 피난을 네. 강북 지역으로 갔었는데 그때 네. 거의 한 초속 15m, 20m 예. 정도의 태풍에 네. 준하는 바람이 불었었죠. 네. 그래서 이 바로 기후 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산불이 질적으로 매우 다른 양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위험성이 아예 달라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정도도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는 거죠. 예. 형벌의 상향도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는 거고요. 예. 이를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산불 확산 원인 중 하나가 집 표면의 건조도와 바람입니다. 네. 그 이때는 조그만 불씨가 있어도 이번 이 산불처럼 광범위한 지역으로 급속하게 번져 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한되는 것이 입산 통제 제도입니다. 아, 먼저 제안하시는 거지 입산 통제제도. 그렇습니다. 예. 그 집 표면의 건조도가 위험하거나 강풍이 불 때는 네. 아예 어떤 지역 특정 시간대를 네. 입산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의 도입이 좀 우리가 적극 검토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른바 원인 통제의 하나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입산을 허가돼 행위를 현재는 통제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걸 행위 통제 방식으로 합니다. 불 네. 날 수 있는 가지고 가지 마라 네. 뭐 이런 건데 행위 통제인데 이제 입산 자체를 네. 일정 기간 일정 범위에 대해서 산에서 통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예. 좀 더 강한 통제죠. 예. 국립공원에서는 이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의 산으로 이제 입산 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이제 이를 입산 통제를 했는데 네. 들어가 버리면 예. 이때 된 형벌 내지 가태료 중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제 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입산 통제 제도가 필요한 게 저 오늘 기사에서도 봤는데 네. 외국인들이 서울의 한 산에 올라가서 네. 피지 말라 하는데도 담배를 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비는 영상을 꽁초버린 네, 거. 네, 꽁초버린 거 저도 봤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산 통제 제도는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사실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네. 이제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한다 이런 걸 예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 그거에 근거해서 하면 과학적인 이제 입산 네.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영농용 비닐 등 각종 부산물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로 수거를 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 예. 또한 이에 더해서 왜냐하면 그냥 무료 수거해 준다 그러면 귀찮아서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이에 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예. 뭐 크고 작은 인센티브를 이제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농가 입장에서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이유가 없도록 예. 그렇게 제도 수거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네. 이제 사전 예방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형량의 강화, 입산 통제 제도의 확대 시행, 그리고 영농부산물 수거 제도의 어떤 보완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또 하나는 피해 회복 및 보상 과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이제 가옥이 전소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하나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아, 중소기업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지역이죠. 예. 당연히 안동 나무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이번 산불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나무농공단지 내에 42개 입주 공장 중에 24곳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에 10곳은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죠. 막막하겠어요. 현재 이제 예. 정부는 뭐 급히 이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내 이런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로 해가지고 기존 1.9에서 1.5로 낮춘다. 네. 또 뭐 정책 자금의 만기 연장, 상한 유예 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사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빚을 이미 지고 대출을 한 상태에서 지금 그렇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한 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이제 그 정책 자금을 끌어와서 네.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빚이란 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싸도 빚은 빚입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보면은 전소되거나 이렇게 파손된 경우에 일단 건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철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예. 철거를 해서 폐기물로 또 처리를 하려면 돈이 억대로 들겠죠. 네. 그리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점이 있고 예. 그러면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물건이나 기계 등 여러 가지 등을 비칠해서 회복을 하려면 네. 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이 드는데 예. 이것을 빚을 뭐 싸게 좀 해줄 테니 빌려서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뭐 큰 예.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부분의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미 대출을 내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시 대출을 내려고 하면은 특히 요즘같이 불경기이고 네.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형국입니다. 뭐 트럼프 오늘 또 뭐 네. 상호관세 한다 네. 그래서 참 그런데 25%. 네. 그렇죠. 더더욱 예. 이제 대출을 추가로 내어서 회복을 한다는 게 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피해 기업들의 호소를 들어보면요. 이제 위와 같은 회복 비용이죠. 철거 비용이나 다시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정부의 지원을 이제 하려고 이제 요청을 네. 한답니다. 달러.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체계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근거가 거죠. 어찌가 그렇죠. 없다. 예. 재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 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공백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 점을 봐서 법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의 풍수의 화재 관련해서도 보험제도의 개편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이 농업의 경우는 풍수의 보험을 예전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 정부도 예. 지자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하여도 확대 개편하는 안을 그 범위를 늘릴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풍수의 이건 이제 참고로 풍수의 보험을 들어도 화재는 또 풍수의 보험이 아니라서 예. 거긴 또 이제 또 안 해당해서 농가에서도 네. 지금 많은 좀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네. 맞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례가 없는 산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산불이 많이 났네, 조심하자 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을 뒤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 예방 시스템도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네. 제로 베이스 시작해야 되고 예. 사후 보상 시스템도 지금 이렇게 겪어 보니까 네. 억수로 구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영덕이나 네. 우리 청송 우리 다 이우제 이 건물이 다 타버렸는데 집이 예. 뭐 나오는 게 2, 3천 묘래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거 주고 하십시오. 그러면 촌에 지금 네. 단돈 몇 천이 없는데 1억짜리 안 그래도 건축단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네. 집을 다시 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행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 잡은 바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정부에서 네. 법률이 개정되고 해야 되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구멍을 이제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고 이제 산불이 이제 기후 변화와 함께 아예 질적으로 다른 네. 이제 그냥 실화나 인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후 재난의 일종으로 그 등급이 달라졌다는 네. 점을 전제로 이제 우리가 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깐난애기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성인이 된 이런 관점을 다르게 봐야 네. 된다는 점을 예. 지적하고 싶고요. 이를 전제로 이제 시스템 개편과 예산과 조직을 네. 이제 이렇게 아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주민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민에 대한 그 사실 세밀한 현장 조사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또 중앙에서 뭐 이제 네. 요런 무만다고 뚝뚝뚝 긋고 책상에서 만들어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중앙에서 집권적 이렇게 하는데 네. 현장에 가서 좀 대화를 해보고 그렇죠. 우리 지자체랑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그가 좀 요즘 상황을 보면서 많은 네. 주장들이 제기되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후 재난으로 이제는 질적으로 다른 재난이 그렇습니다. 되어서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사후 관리 시스템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용진의 쾌도난법 안용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 문경시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문경은 다행히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었죠. 문경시 홍보팀의 새내기 주무관입니다. 문경시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문경시 홍보전상과 최형석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월부터 네네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문경시청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된 최형석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문경시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는데요. 인근 지자체 산불 현황 보면서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저희 시는 아직 큰 피해가 없는데요. 그저께 안동 이마면에 피해 조사 지원을 나갔었는데 면 소재지까지도 피해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산불로 임야뿐 아니라 민가들까지 건물까지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을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고 네. 2023년 우리 시 수해 피해 상황이 떠올라서 좀 예. 안타까웠습니다. 네. 주민분들의 일상으로의 좀 빠른 복귀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홍보팀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새내기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적성에 좀 맞으시나요? 이제 4개월 차 접어드는데 예. 우리 문경시 홍보팀은 방송, 신문, SNS 광고 등과 관련된 시정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부서 회계랑 보도자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간 옆에서 바라본 홍보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좀 신기하고 흥미가 좀 가고 적성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회계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관련 업무도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보도자료 업무라는 건 어떤 업무인지 궁금하고 또 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보도자료 관련 업무라는 거는 이제 시민이나 대중들에게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각 부서로부터 이제 보도자료를 취합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보도된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이제 직원들에게 게시하는 것까지가 보도자료 관련 업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느낀 점이라는 거는 아침에 일찍 서서 그날에 보도된 기사 스크랩이랑 취합한 보도자료 배포를 해야 돼서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이제 부서에서 모든 일들이 저에게로 보내져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게 돼서 시야가 좀 넓어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야가 넓어져서 이제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홍보팀 업무 이제 4개월 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켜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 아, 나 이거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요렇게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업무가 또 생겼을 것 같은데 있으세요? 예, 뭐 아직 홍보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방송사하고 같이 하는 업무가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섭외하고 시청자들에게 문경을 널리 알리는 게 이제 막중한 책임감이랑 뭐 창작의 고통 같은 게 따르기도 하겠지만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타부서에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광고를 기획하고 문경시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SNS라든가 이렇게 뭐 너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 보실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옆에 다른 예. 직원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예.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한데요. 네네.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하네요. 아, 왠지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라디오 오늘에 문경시 신규 공무원이 출연했었어요.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즐겁게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주무관님은 즐겁게 잘 하고 계신가요? 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장님께서 내세우시는 즐겁게 일하자라는 거는 네. 상급자의 화를 좀 줄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직원 간의 소통을 좀 중시해서 즐겁게 일하자라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5년차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잘 맞는 과장님, 팀장님들을 만나서 제 예. 의견을 좀 피력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제 의견을 항상 100% 예, 수용해 주세요. 예, 수용하고 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칭찬해주고 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상사분이시군요. 요즘 이제 길거리마다 벚꽃들이 피고 있거든요. 문경에서 관광객들이 갈 만한 곳, 여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저희 문경에도 이제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네.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뭐 역시나 문경세제인데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문경세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다른 매력이 있어 1년 내내 방문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네. 이제 봄꽃들이 만개하는 요즘 같은 때는 트레킹도 하고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들하고 산책 나들이 오기에도 좋은 것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관문 올라가기 전에 잠깐 옆으로 빠지면은 문경 생태미로 공원이 있는데 예. 그게 현재 무료로 개방 중이거든요. 예전에는 관람료라든가 이게 이용료를 받지 않았었나요? 원래 네. 무료였나요? 이용료로 받다가 예. 작년부터 무료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예전에 돈 내고 들어갔거든요. 요번에도 오시죠, 무료인데. 네네, 가겠습니다. 예. 네. 요곳에는 이제 네 가지 미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길을 찾는 뭐 즐거움이라든가 뭐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좋고 예. 이제 근처에 뭐 아이들과 함께 오셨다면은
생태 박물관에서 전시 시설도 구경을 하고 뭐 벅스 어드벤처라고 활동적인 체험까지 즐길 수 있거든요. 네. 이런 1타 3피의 문경세제 여행 강추드리겠습니다. 네, 문경세제 1타 3피다 이렇게 또 자랑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벚꽃 명소 문경에는 어느 곳이 있을까요? 문경에도 아름다운 벚꽃거리가 있는데요. 먼저 영강변 벚꽃길은 체육공원부터 영강 보행교까지 이어지는 길로 주변에 공원이랑 산책 코스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행교는 낮에도 이제 물론 아름답지만 네. 밤에 오시면은 정말 예쁜 경관 조명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전천 데크길이라고 해서 뭐 시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고 네. 유동인구도 많아서 유동인구도 많고 이제 뭐 주변에 먹고 이제 즐길거리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예, 이제 뭐 드라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문경읍까지 가야 되지만 네. 신북천에 데크길이 있는데요. 예. 이제 여기는 문경시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고 주변에 복명산 출렁다리랑 뭐 네. 문경 온천 등 이제 즐길거리도 있고 네. 맛집들이 많아서 추천드리고요. 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정말 좋아하죠. 예. 저희 여기 문경도 몇 우리- 번 갔거든요. 아, 어느 곳이 우리- 또 있을까요?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농안면에 그 대정숲부터 이어지는 요 도로변에 벚꽃길이 예.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드라이브 하시면서 가다 보면은 리우 캠핑장이라고 네.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복명산 출렁다리 저는 못 올라가 봤는데 혹시 주무관님께서 올라가 보셨을까요? 예, 올라가면 가보고 무서워서. 건너가지는 못하셨군요. 예. 예. 요즘에 복면산 출렁다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거기 경치가 굉장히 예. 좋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올라가서 또 벚꽃도 즐길 수 있어서 봄에 가도 훨씬 더 좋은 장소군요. 네, 이렇게 예. 추천 감사드리고요. 문경 하면은 또 찻사발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는 찻사발 축제 언제쯤 열릴까요? 예, 올해 찻사발 축제는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이제 9일간 진행되는데요. 네. 새로운 기획 도자기로 뭐 작년에는 커피 사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우려 나눔이라고 이제 명칭을 새로 공모해서 정했는데 이 차를 우려 나눌 수 있는 다완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우려 나눔으로 판매도 하고 이제 단순한 시연 행사에서 벗어나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도자기 시연인 사기장의 하루도 있고 네. 뭐 차사발 테마의 방탈출 미션, 요장 투어가 추가된 뭐 축제 패스권 네. 그리고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생활자기 라인업이 좀 강조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실속 있는 가격대에서 퀄리티 있는 작품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3일부터 여러분 11일까지라고 합니다. 찻사발 축제 생활자기 라인업이 강조돼서 실속 있는 가격대로 또 도자기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 소감은 현재 산불이 좀 심해서 이걸로 좀 가름하고 싶은데 네.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에는 많은 산불로 공무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특히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산불이 진화되더라도 이제 이재민들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고생하시는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고요. 네. 우리 문경시에서도 산불이 번지기 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5분 만에 파악해서 30분 만에 진압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많은 공무원들이 산불 예방, 진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주변에 조심하길 퍼뜨려 주세요.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홍보전산과 최형석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인미애입니다. 네, 다행히 산불 모두 진화가 됐는데요. 남기고 간 상처가 큽니다. 의성의 지역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이분들이 갑작스런 대피령에 맨몸으로 나오셨거든요. 네. 집이 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나중에 너무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또 불편한 생활을 지금 이어오고 계신데요. 그 사연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요즘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들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 과수원이 한 3분의 2가 타면 한 3분의 1 정도는 남았잖아요. 근데 보통 3분의 2가 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남아있는 3분의 1을 좀 가꾸려고 날마다 그 밭으로 논으로 달려가시는 모습 보면서 농민들의 회복력, 치유력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아, 네. 회복력, 치유력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복구와 또 일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여러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대부분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딱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봄철 용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협이나 지자체 등하고 지금 삽 한 자루도 없어요. 호미 한 자루도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농자재, 그다음에 묘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조사하고 또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농기계 무상 수리, 그다음에 이걸 지금 당장 타버린 농기계는 새로 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센터의 농기구의 그 종목을 좀 늘리고 대수를 늘려서 원활하게 임대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이 거주 공간이 없어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집이에요. 그 논밭 근처에 집이 마련이 되어야 임시 주거 공간이라도 그게 대책이 세워져야 날마다 밭에 가서 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좀 빠르게 처리해달라라는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임시주거 공간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안 그래도 오늘 농기계가 6,581대가 전소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농기계 무상 수립, 농기계 임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또 기후재난 대응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이번 산불을 지켜보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던가 안타까운 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산불이 우리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이것을 그냥 사회 재난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게 산불이 대형화되고 또 연중화되는 걸 보면 거기다 기후 위기하고 겹쳐져서 이건 기후 재난이고 어쩌면 자연 재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인구 소멸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난에 대응하는 그 양상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불 초기에는 과거 같았으면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을 텐데 요즘은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대피하는 일에 인력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피령 문자가 와도 이분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대피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 고령층에서
뭐 인사상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고요. 네. 거기다가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산불 진화의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과 같은 시기에 대형화되는 기후 재난의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재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난 대응 방법을 바꿔야 한다. 예, 고령화 어르신들을 대피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제대로 된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선고 내일로 예고가 됐는데요. 4월 11일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4월 4일로 결정이 될지 의원님은 예상하셨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지요. 예. 그런데 4월 18일 이전에는 할 거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사에서 5대3 그래서 기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측면은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 4월 18일 이전에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그때니까 그 전에 선고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죠. 네. 그렇지만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헌재한테. 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이미 8대0 결론을 내놨다. 네. 우리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기 위해 김빼기 작전을 한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게 갈등의 열기를 빼기 위해 김빼기 작전을 했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예. 결론을 늦게 내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이 더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수 농객들의 발언을 보면 결론이 8대0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김진 논설위원도 그렇고 조갑재 씨도 그렇고 정규재 씨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이제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던 분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8대0일 거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윤석열 탄핵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탄핵도 8대0이지만 국민의힘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시거든요. 네. 전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니까 헌재가 뒤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고일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우리 의원님은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8대0이죠. 당연히 8대0. 예.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7대1이나 6대2나 이래도 뭐 탄핵이 인용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8대0의 가치가 지켜져야지 헌재의 이 존재 이유가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선고일 권고 전에 5대3 대들학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 가부가 갈릴 때는 공석 상태가 해결된 뒤에 결정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심리 과정에서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헌재가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내일로 선고일이 지정됐다라는 얘기는 7대1이나 6대2가 아니라 이미 8대0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같이
가치가 지켜져야 된다. 헌재 존재 이유가 그래야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8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마은혁 네.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네. 얘기는 결국 8대 0이다 이 소리하고 음.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정말 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밀란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윤 대통령 하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즉시 업무 복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2의 계엄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네.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개헌을 할 거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네. 개헌을 하기 이전에 이거는 제2의 계엄이 발동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일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선고기일이 잡히자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또 헌재 판단에 네. 승복하겠다. 민주당도 승복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피해자인 국민들과 민주당한테 승복하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자가 판결 난 것에 따라서 너 피해자 보고 승복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네. 승복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거다. 오히려 정작 가해자인 윤석열과 그 법률 대리인단이 단 한치라도 승복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또한 차분히 기다리겠다 뭐 이런 입장만 계속 내놓았거든요. 네.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 건 민주당이 아니라 분명한 건 국민의힘과 윤석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게 되면 이후에는 윤 대통령 바로 그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예. 뭐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대통령의 권한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뭐 조약 체결, 비준권, 외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권, 선전포고, 강화권, 뭐 군통수권, 국민투표 부의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겁니다. 거기다 예우에 관한 법률도 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경호, 예. 경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외 정지되는 겁니다. 네, 경호, 경비까지 예우에 대한 것까지 모두 정지된다.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대선 날짜가 언제쯤이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 나오는 얘기는 6월 3일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면 후에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으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대선일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 5월 24일부터 6월 3일 안에 대선일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저희는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권한대행이 내란의 대행을 지속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6월 3일이 유력한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한다면 가처분 신청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